병합창고, 병합창고. 자, 병마창고. 오늘은 대구 부동산 4월 1주 분양 스케줄 및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4월 1주 부동산 물량 178세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3월 5주에 이안 엑소디움 에이펙스 그리고 오페라 센텀파크 서안이다음 이 두 개 단지도 한번 분석을 해봤었는데, 오늘은 4월 1주 물량인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 그리고 똑같이 힐스테이트 만촌역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978세대 중에 이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은 320세대, 그리고 만촌역에 있는 건 658세대다. 그래서 978세대가 되고, 뭐 이름에서 나와 있지만은 힐스테이트 만촌역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 만촌동, 달성공원역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구 태평로에 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약 홈에 있는 캘린더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4월 달력입니다. 4월 1일부터 4월 2일, 자 6일부터 시작입니다. 6일부터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 그리고 힐스테이트 만촌역이 분양을 시작한다. 특별공급 1순위 해당 1순위 기타 지역, 그 다음에 2순위 순으로 분양을 하더라.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보기가 좀 불편합니다. 다른 지역하고 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보시면 4월 1주인데 힐스테이트 만촌역 그리고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이 같은 날짜에 특공 1순위 해당 지역, 기타 지역 2순위 순으로 4월 6일부터 9일까지 분양을 하더라.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대구역 자이더스타, 요게 또 이제 4월 또 분양 예정입니다. 그 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분양 캘린더가 나와 있는데, 4월에 대구역 자이더스타가 떠 있더라. 자, 이것도 이제 4월 중순쯤 분양을 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유의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힐스테이트 만촌역, 자 사업개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수성구 만촌동 근처다, 만촌역 근처다 볼 수 있고, 지하 4층부터 32층까지 짓는다. 그리고 이게 타입이 좀 다양합니다. 65 타입, 84 ABC 타입까지 있고 136 AB 타입이 있더라. 총 658세대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분양가, 얼마인지가 참 중요하죠. 저 같은 소시민들에겐 이 분양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보면은 이 타입이 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볼게요. 먼저 65 타입, 84 AB 타입이 있다. 65 타입 보면은 7억이죠. 7억부터 한 7억 3천까지. 84 AP 타입 보면은 이게 101동 4호 라인인데 2층이지만 8억 2천대가 형성되어 있고, 101동 1호 라인을 보면은 7억 7천에 분양을 하더라. 좀 갭이 좀 있습니다, 라인에 따라서. 자, 그리고 84 B 타입은 8억에서 8억 8천까지 층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더라. 자, 여기에 늘 우리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더해야 된다. 그래서 65 타입 3천만원, 84 AB도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65 타입 최저 최고가의 발코니 확장비를 더하면 7.3억에서 7.6억 선이 나온다. 그리고 84 AB 타입 가장 낮은 분양가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 대략적으로 더하면 8.2억에서 9.2억, 약 1억의 갭이 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로 84 C 타입 그리고 136 AB 타입이 있더라. 84 C 타입 보면은 7억 6천에서 한 8억 8천 선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136 AB 타입 12억에서 13억 3천, 뭐 13억 5천 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저 같은 소시민은 좀 넣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8억도 부담이 되지만, 자, 여기에 추가해서 발코니 확장 금액 봅니다. 84C 타입 3천만원, 84AB랑 같은 금액이고, 136A 타입은 4,200, B 타입은 3,900만원이더라. 뭐 이게 4천만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84C 타입, 136AB 타입을 보면은 분양가의 범위가 7.9억에서 9.1억, 그리고 136A 타입은 12.7억에서 13.9억 선이다. 136B 타입 같은 경우에는 12.4억에서 13.7억 선이다. 거의 뭐 이제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힐스테이트 만촌역 위치와 교통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만촌역에 붙어 있다. 만촌역 여기가 1번 출구일 건데, 1번 출구 한 블럭 뒤에 들어오면은 이 사업 부지가 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발구벌대로를 끼고 있죠. 이 2호선 라인을 따라서
이 달구벌대로, 동이 굉장히 좋은 달구벌대로를 끼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근처에 대형마트가 뭐가 있느냐, 사실 이제 그 이마트가 이쪽에 있긴 한데 이 이마트가 아마 이마트 만촌점일 겁니다. 자, 하지만 뭐 대형마트를 뭐 걸어서 장바구니 들고 가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면은 뭐 근접하게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다음으로 이제 근처에 구청과 이 행정센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길 건너에 만촌 2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범어 4동도 있고, 만촌 1동 복지센터, 그리고 좀만 더 가면은 수성구청이 있더라. 자, 이런 거는 뭐 인감대로 갈 때나 행정적인 거 보러 갈 때 은근히 또 멀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요거는 좀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다음으로 이제 학교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동원초에 갑니다. 자, 여기서 동원초로 가려면은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경사가 있는 길로 알고 있는데, 또 거리도 700m면은 초등학교 저학년 기준으로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케어가 조금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올라가게 되면은 경신중, 오성중, 뭐 소선여중, 동화중, 동도중, 뭐 대륜중, 학군이 참 괜찮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고등학교 역시 이 경신고, 뭐 대구여고, 오성고, 대륜고, 정화여고 뭐 괜찮습니다. 솔직히 중고등학교에서는 뭐 도보권을 다 볼 수 있다. 대구의 최고 학군이 모여 있는 곳에 도보권으로 다 접근이 가능하다. 자, 이게 좀 핵심 가치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또 이 핵심 학군과 더불어서 이 수성구 학원가가, 자, 이 수성구청역, 범어역 사이에 밀집되어 있다. 여기도 역시 이제 도보권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갔다가 학원 들렀다가 집에 오기 괜찮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변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느냐, 주변에 뭐 비싼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장 뭐 근접해 있는 순으로 봤습니다. 자, 아크로타워와 라원 프라이빗이 있다. 자, 먼저 보면은 이 아크로타워, 이 사업 부지가 이 만촌역 1번 출구, 이 빨간 왕관 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아크로타워는 길 건너에 있다. 만촌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라운성 아크로타워 2008년 5월에 입주했던 아파트고, 큰 평수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16억에서 지금 뭐 17억 선에 지금 호가가 형성되어 있다, 매물이 나와 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라운 프라이빗, 범어 라운 프라이빗 2차입니다. 이게 이제 2018년식 10월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이거 이제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먼저 국평 기준으로 보면은 호가 기준이긴 합니다만 15억에서 뭐 16억 5천까지 효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힐스테이트 만촌역 분양가가 아까 국평 기준으로 8억 초반에서 9억 초반이었기 때문에 현재 형성되어 있는 시세와 비교를 해본다면은 뭐 상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다음으로 이제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 사업 개요 한번 봅니다. 392세대 아파트 320세대와 주거용 오피스텔 72실로 구성되어 있다. 모델하우스는 범어동에 있지만 이 현장은 달성공원역 근처에 태평로에 위치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택형은 84A부터 F타입까지 평 기준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0월이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먼저 분양가 먼저 보면은 A부터 F까지 타입이 있는데 9.4억 선에서 6억 3,700까지 있더라. 자, 여기에 늘 우리는 발코니 확장비를 더해야 한다. 보면요, 뭐 3천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부터 F타입까지 3천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금액을 더한 금액이 이 범위가, 이 분양가 범위가 5.7억에서 한 6.6억 정도 되더라. 이게 타입과 동과 라인과 층수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 요 정도 갭이 차이가 나더라. 한 뭐 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같은 평수라고 하더라도.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위치와 교통 먼저 보면은, 자, 먼저 사업 부지가 어디냐. 자, 저번 주인가요, 이 BGB 파크 옆에 오페라 서안이담을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 자, 이 기찻길 건너에 이 바로 여기에 이제 사업 부지가 위치해 있다. 기찻길과 굉장히 근접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이거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기찻길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KTX가 1시간에도 한 3, 4번 지나갑니다. 대구역이 이제 근처에 있기 때문에 또 브레이크를 잡는 구간이라서, 자, 이 소음은 좀 걱정되지 않나. 물론 이제 건설사에서 그 부분을 이제 감안해서 뭐 시공을 하겠지만, 자, 개인적으로는 의미지 않나.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좋은 얘기 해보면은 달성공원역 근처에 있죠. 자, 3호선 달성공원역이 근처에 있다. 자, 여기서 3호선을 타고 내려가면은 뭐가 있냐? 대구 최대 시장 서문시장 있습니다. 서문시장 가까이 있다.
자, 이 서문시장이 취향이 아닌 분들은 이제 대형마트를 가야 되죠.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가 있다. 이마트는 이쪽에 메가박스가 같이 들어있고, 여기 홈플러스 이쪽에 있습니다만, 저번에 서한이다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작년 10월에 기사가 났죠. 이제 매각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른다. 그건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구역과 근처이기 때문에 이 시내 중앙로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 좋은 날 걸어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 반월당까지 이 대구 시내를 도보권에 다녀올 수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교가 어디냐? 수창초 400m인데, 자, 수창초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업부지에서 수창초를 가려면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지나가는 도로가 이제 태평로입니다. 태평로가 이제 교통량도 굉장히 많고, 도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지나갈 때마다 좀 좁게 느껴지는 그런 도로인데, 이게 이제 중앙분리대도 펜스가 박혀 있기 때문에 이 횡단보도도 뜨문뜨문 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400m가 긴 거리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 태평로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부모가 좀 케어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학교로 넘어가면 이제 경일중과 이 성명여중, 이 서문시장역 맞은편에 있는 성명여중이 있다. 물론 여기 대구일중도 있다. 침산중도 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어찌됐건 이 도보권으로 다니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기찻길도 건너야 되고 또 이 복잡한 도로들이 중간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도보권에 보기엔 좀 어렵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 고등학교로 들어가 보면은 신명고, 칠성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복잡한 도로를 껴있고 또 기찻길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도보권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다음으로 이제 주변 시세 한번 봅니다. 사업부지 여기 빨간불 들어와 있는 게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 지금 보고 있는 단지다. 자, 근처에 빨간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쪽은 이제 오페라 이름이 붙은 W 힐스테이트 스위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교하기에는 이쪽이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찻길 이남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개의 빨간불 들어온 단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그리고 달성파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가 있더라. 자, 보면은 먼저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태평로 건너면은 바로 있는 또 힐스테이트입니다. 이건 이제 2024년 2월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평수가 좀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하지만 이제 전용 면적은 84제곱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데 P가 한 2억 초반에서 2억 중반까지 형성되어 있더라. 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호가 기준으로 7억 8천, 높게는 8억까지도 나와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이쪽에 달성파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이거 같은 경우에는 1500세대, 좀 단지가 큽니다. 18개동이고 2023년 6월 달에 들어온다. 소형 중형 평대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매매가 보면은 84제곱미터 기준으로 P가 한 2억 정도 붙었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호가 기준으로 7억까지 가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요, 분양가 범위가 아까 5억 초반에서 6억 초반이기 때문에 P 기준으로, 그리고 호가 기준이긴 합니다만 상승력이 조금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두 개의 힐스테이트 만촌역과 달성공원 한번 살펴봤는데,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첫 번째, 주택 매수 최고의 방법은 청약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있으면 무조건 써야 되고 청약이 최고다.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첨되고 생각하자. 당첨 잘 되지도 않는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역대 최대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연도이기 때문에 대구 거의 전 지역에 조정지역이 지정됐기 때문에 분양시장에서도 똘똘한 채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 그리고 자,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4월 7일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구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서울의 부동산 시장과 일정 부분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동향을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LH 사태로 이사 공급 대책 중 대구 지역에 해당되는 지방에 그 80만호 공급한다는 그 정책이 아무래도 지연이 될 텐데 대구 지역에 어떻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밤이었습니다. 오늘도 좀 시간이 늦어가지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병합창고